안녕하세요. 부채 매너저입니다. 2025년은 금융정책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는 해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저와 같은 저신용자와 신용불량자분들에게 반가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5억 이상의 빚을 지고 회생 3회차를 진행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저 같은 신용불량자가 늘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압류와 계좌 사용 문제에 대해서 2025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은행과 금융제도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변화된 정책들이 우리 같은 저신용자나 신용불량자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습니다. 1. 신용불량자 통장 제한 완화. 과거에는 신용불량자가 통장 개설 시 일부 제한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고객이 특정 금융기관에서 통장 개설을 요청할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고객의 신용상태를 확인 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범죄 예방 및 부채 관리 목적에서 비롯된 조치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법적인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는 금융사기 관련 기록에 보이스피싱 가담자, 범죄 연루 계좌 등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용불량 상태에서 새로 개설한 통장이 압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장 개설 후에도 경제활동이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급여 생계 목적 통장 개설 허용. 신용불량자도 급여 입금과 생활비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통장을 개설이 보장됩니다. 이는 금융거래의 첫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금융사 관리 시스템 도입. 개설된 통장은 부채 관리를 지원하며 경제활동 재기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관리하며 과도한 부채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서 과도한 인출이나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된다고 합니다. 개설하시는 분들도 이런 점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개설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급여 통장은 물론 공과금 납부나 생활비 관리를 위한 자동이체 등 필수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고위험 거래는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해주세요. 제가 유튜브 댓글이나 생방송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부채 관련 상담을 요청해 주십니다.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차량 관련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차량을 압류 전에 팔아야 하는지, 양도를 해야 하는지, 현금화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차량이 압류된 상태임에도 출퇴근을 위해 그냥 숨기면서 타고 다니시거나 등기가 말소 상태인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무보험으로 영업용으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간혹 신세한탄과 함께 상담을 해주고 계신데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는 말들을 하시지만 옆에서 보기에 아슬아슬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보기엔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저는 제 채널에 광고를 주실 업체를 찾다가 가능하면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 업체를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신용, 장기 렌트카 사업을 하는 카플로우라는 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신용 장기 렌터카를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 기존 차량이 압류 위기거나 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빨리 매각해서 부채 부담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자동차로 인해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장기 렌트카는 비교적 적은 초기 비용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계를 위해 차량이 꼭 필요한 분들, 예를 들어 배달이나 출장 업무 때문에 차가 없으면 곤란한 경우 신용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저신용자 장기 렌트카가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특별 프로모션으로 레이 같은 차량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렌트카는 차량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고 신용등급에 크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부담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카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장기 렌터카에 비해 위험 부담이 크고 차량의 대량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더 저렴해질 수 없는 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소비자의 신용도를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진짜로 저신용 장기 렌트카 업체 카플로우에 믿음이 간 이유는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를 통해 대표님이 차량 인도까지 직접 하고 계시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네이버 카페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보시거나 상단의 전화번호로 카톡 문의를 해보시면 사장님이 직접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특별히 부채면허 채널 구독자님들이 카플로우 네이버 카페를 통해 차량 렌트를 신청하시면 주유권과 방향제 선물 이벤트도 진행하신다고 하시니까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금리 인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 금리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연체 위험이 낮아지고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은행 거래 조건 완화. 신용불량자와 저신용자의 은행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본 금융 서비스 이용권이 보장됩니다. 인터넷 뱅킹 가입 가능 자동이체, 공과금 납부 등의 필수 서비스 제공, 은행 예금 보호안도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압류가 진행될 때 저도 아직 압류가 안 된 은행들을 찾아다녀본 입장에서는 전혀 어려움 없이 압류 안 된 특시 개설이 가능한 은행이 많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은행 계좌를 만들기 어려웠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랬습니다. 2025년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이는 대규모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개인의 예금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됩니다. 예금 보호 한도 증액으로 인해 예적금을 활용하는 분들이 더 큰 신뢰를 갖고 은행 거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인 저는 이런 증액이 무의미하고 언제 압류돼도 이상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돼도 한 은행에 몇 배 기상을 넣어놓고 있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 정도의 돈이 생겼다면 개인 지인들의 빚을 갚거나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쪽으로 소유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5년부터 저신용자와 신용불량자분들도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예금 보호 한도의 증액 역시 모든 고객에게 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들이 우리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분들에게 얼마만큼의 눈에 띄는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은 우리만이 알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규정이 생겨도 신용불량자가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절실한 것은 우리만 알 겁니다. 저도 그걸 알리려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은 돈을 안 갚고 범법을 저지르는 채널이 아닙니다. 경제적 압박을 벗어나 극단적인 선택만이 아닌 방법으로 경제적 억압을 피하며 부채를 해결하려는 분들을 위한 도움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함께 모여 무거운 빚을 해결할 용기를 얻고 방법을 모색하는 채널입니다. 다음 1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제도의 변화와 기타 중요한 금융 정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